안녕하세요. 예. 야, 허생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빌려? 허생처럼. 가, 당당하게. 돈을 오만하게 뜨고, 거만한 얼굴로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쫓아내겠지. 당연히. 그래도 이 허생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 봐봐.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 끼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 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요.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자, 밑줄과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여기에다가 49에 5번 선택지라고 적어둔다.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겠소. 따라서 당당함과 실력을 먼저 갖춰야겠지만 그 다음에 이 구절 고3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조성기 선생이 여기 나오죠. 창선가미록이. 졸수제 조성기 선생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으나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거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52번 문제나 거기 조성기 조선시대 대성리학자야. 드러낼 창자야. 드러내다. 착함을 드러내어서 의리에 감복하도록 하는 기록.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굉장히 교훈적인 소설이고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뜻 자체는 벼슬하지 않은 사람. 대유법이야. 그래서 이 구절은 좀 기억을 해둔다. 구운몽에도 하남 땅 배옷 입은 선비라 이렇게 나오죠. 배옷 입은 선비. 포의 지사. 구운몽에도 그렇게 나와. 그래서 대유법을 원래 대유법은 이제 대표성 이래서 대유법 자체만 알면 됐었는데 평가원에서 이제 제유하고 환유하고 그런 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정리를 하면 제유는 부분의 속성이 전체를 드러낸다. 전체. 환유는 어떤 특징이나 속성을 토대로 본질이나 본체를 드러내는 것. 인접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다. 이렇게 평가원 제시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거기서 먹는 것의 부분집합인 빵이 먹는 것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제유가 있고, 자, 백발 노인의 상징이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통해서 본체를 드러내는 것. 교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회초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교직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나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본질이나 본체를 드러내는 게 환유다. 환유는 인접성의 원리하고 가깝다. 배잔방이가 보통 사람이죠. 배옷 입은 선비. 그래서 그 52번에는 별표가 쳐져 있는데 니은의 의미를 문맥에 적절하게 풀이한 것. 지금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하였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그래서 북벌에 대한 어떤 계획이죠. 제유? 부분집합? 어떻게? 외견상 특징. 특징도 되는데 되지 않나요? 너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야, 이 자식이. 필기야 먹고 싶은 거.
삼계탕. 역시 저기 실버타운은 다르네. 지훈아 먹고 싶은 거. 바나나 우유. 너는 아침 못 먹었냐? 야, 매점에서 바나나 우유 판매하냐? 밑에 있어? 이 시간 끝나고 사줄게. 바나나 우유. 그다음. 야, 한솔 먹고 싶은 거. 내가 모르는 음식은 내자. 야, 민지야 먹고 싶은 거. 어? 담비야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 이게 처음에 나와야 돼. 자, 이 시간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전부 다. 자. 꽝. 봐, 너 저기 먹는 게 다 다르잖아. 먹는 것은 엄청나게 많잖아. 그 중에 1부분집합이 빵이라고. 거기서 이 부분집합,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랬을 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랬을 때, 이 뜻이 제과점에서 파는 특정한 빵이 아니라 뭐? 빈지야, 캐로 뭐? 캐로롤? 빵? 이랬을 때 먹는 것 전체에 아주 극히 독립된 거야. 근데 노인은 백발도 있을 거고 주름도 있을 거고 굽은 허리도 있을 거 아니냐. 그 노인의 어떤 특징이지. 부분집합이 아니고 이건 부분집합이지. 먹는 것 전체 중에 부분집합을 가지고 나타내는 건 제유라고. 그러니까 노인의 어떤 특징에 백발, 깊은 주름, 굽은 허리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해돼? 그래서 환유. 그런데 뭐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탁 나누기는 좀 그렇지. 어쨌거나 요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는 거고, 거기서 52번 문제는 좀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야.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선택지에. 일단 그런데 이제 여러 인재를 널리 구한다. 그러니까 허생의 대화 속에서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야. 사신으로 보낼 정도로. 그런데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대. 즉 벼슬을 하지 못했대. 이게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어, 허생 자체가. 그러니까 벼슬의 뜻이 없었다는 건 문맥으로 안 맞다는 거야. 자, 문맥으로 X해. 벼슬의 뜻이 없었다가 아니라 벼슬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잖아, 일종의. 그래서 52번에 2번 벼슬을 하지 못하였고. 대성리학자야, 조성기 선생님. 가장 어려웠던 고전소설. 자, 52번에다가 대유법이라고 정리를 해둔다. 대유.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랬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어휘 문제야. 51번. 가가 매점매석에 대한 이야기고, (51번) 기역과 바꿔쓰기에 적절한 어휘를 묻고 있습니다. 기역은, 자,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갔다 그랬어. 보통 여러분들이 자, 어떤 남자애하고 어떤 여자애가 정분이 났다 이렇게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 용도가 극히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많이 틀리는 문제고, 거의 다 틀려, 이 문제를.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 기억과 바꿔쓰기에 적절한 어휘. 두 사람 사이의 의리가 달로 두터워갔다. 어떤 공동 목표, 뭐 장길산이나 임꺽정이나 홍길동이나 이렇게 의리로 뭉친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거고, 원래 둘 사이는 의리로 맺은, 이 삼국지에서 유비관우 장비처럼 의리로 맺은 사이가 아니야.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 능력을 발휘한 거지. 그래서 의리가 어색하다, 여기서. 자, 의적들 속에서, 어떤 공동 목표 속에서 의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니까 의리를 지워.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은 어떤 사람, 개인에게 쓰는 거야. 인정이 많다, 뭐 이렇게. 그래서 2번도 지워.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정의가 날로 두터워갔다. 정분이 날로 두터워갔다. 정분, 정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
사귀어서 정이 든 정도. 사귀어서 정이 든 정도.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틀렸다, 고마운 문제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고마운 문제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도 괜찮다. 관계가 깊어졌다, 뭐 남녀 사이에 이렇게 정분났다 이렇게 이제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답으로 가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어디 높이 들어봐. 맞은 사람. 극히 소수잖아 지금. 거의 초토화된 문제예요. 이게 정분이야. 오답 지우개 방식으로 해야 돼. 애정은 아니죠. 정서, 심리, 심정도 아니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애초의 원초적 나가리라고 할 수 있는 심현식 과장님이 주로 쓰시는 말씀이시지. 정서, 심리, 심정. 따라서 인정이 많다 적다 개념으로 2번도 지우고 두터워 갔다니까 이제 관계가 깊어졌다 이런 의미로 정분이라고 답을 달아둔다. 나머지는 쉽습니다. 49번 이 글에서 엿볼 수 있는 허생에 대한 언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죠. 자, 변씨가 이제 한숨만 쉬고 이렇게 간 거고 비판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50번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요. 가의 첫째 줄에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이런 데도 이제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 논리적인 분석력이 있고 사리사욕이 없고 대범한 인물. 경제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 4번 답. 사람은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50번 가에서 글쓴이가 지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첫 문장에 바로 있는 거죠. 일단 근본 원인하고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해외무역 권장이 있고 이 중상주의 입장이 있는 거야. 상거래 질서가 문란하다, 물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매점 매석에 폐단이 있다, 이윤 추구에 급급한 장사치들이 문제다. 첫 문장에 원활하지 못한 물자의 유통구조.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누군가 할 수도 있다는 거지. 50번 답은 5번, 49번 4, 51번 3, 52번 2. 디귿에 담긴 변씨의 심정. 자, 개타는 분개하고 이런 건데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으니까 안타까움을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번 답은 5. 문제가 짧고 간단한데 51, 52를 많이 틀렸으니까 꼭 공부를 하고, 실전 72에 있는 이 허생전은 다 어렵죠. 6문제가.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풀어줬으니까 첫 시간에 박지원 특집 처음으로 잘 알고 있는 제시문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봐둬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확신만 있다면 갈수록 시간도 단축되는 거니까. 자, 실전 73으로 가겠습니다. 연려 함양 박시전. 자, 문제가 조금 귀하죠. 61번 조그만하게 별표, 62번을 많이 틀린다. 62번은 이제 최근에 어떤 제시문 속에서 어떤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 이건 좀 어렵거나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62번을 정리를 잘 해두고 제시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전문이니까 내가 이제 1인칭 주인공이거나 관찰자야. 내가 안의 고을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 이듬해인 개축년 몇 월 며칠이었다. 밤이 장차 셀 즈음에 내가 어렴풋이 잠 깨어 들으니 청사 앞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근소근 나왔지? 이번 08년 6월 평가원에 대화 상대자가 있는지 없는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나? 12번 문제. 0806 12번. 그러니까 이런 친숙한 어휘도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지 봐야겠죠? 소곤거리다. 소곤소곤. 거의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다가 슬퍼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내 잠을 깨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제야 소리를 높여 닭이 울었느냐 하고 물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벌써 서너 번이나 울었습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통인 심부름꾼 통인 박상효우 조카딸이 함양으로 시집가서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아비의 3년상이 끝나자 바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구해달라고 하지만 상효가 오늘 숙직 당번이므로 황공해 하면서 밑줄 긋고 황공하옵니다. 이게 이제 위험, 지위 따위에 눌려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야. 황공하다, 위험, 지위 따위에 위험, 지위 따위에 눌리어 두려워하다. 황공해 하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숙직 당번이라서 그래. 나는 빨리 가보라고 명령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에 함양과부가 살아났느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묻자 벌써 죽었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서글프게 탄식하면서 아 열렬하구나 이 사람이요. 그래서 연료가 된 거죠. 함양박 씨의 죽음 애도 안타까움, 죽음 애도 안타까움의 정서 하고는 여러 아전들을 불러다 물었다. 함양에 연료가 났는데 그가 본래는 아내의 사람이라고 했지. 그 여자의 나이가 올해 몇 살이며 함양 누구의 집으로 시집을 갔었느냐? 어릴 때부터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너희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아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박 씨의 집안은 대대로 이고 올 아전이었는데 중인층이었어요. 그 아비의 이름은 상일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죽은 뒤로는 이 외동딸만 남았는데 그 어미도 또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아비 할미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효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9이 되자 밑줄을 그어 나이 19이 되자 함양 임술중에게 시집가서 아내가 되었지요. 술증도 또한 대대로 함양의 아전이었는데 평소에 몸이 여위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한번 초례를 치르고 돌아간 지 자 빨갛게 밑줄 그어 중심 사건이야. 남편이 반년이 채 못되어 죽었습니다. 거기다 62번 문제 이렇게 적어도 중심 사건 시간의 흐름으로 다시 시간 순차적인 순서대로 다시 엮어야 돼. 이런 부분. 박 씨는 그 남편의 초상을 치르면서 예법대로 다하고 시부모를 섬기는 데에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고을의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그 어진 태도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그 행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62번의 1번 선택지를 가서 봅니다. 행실이 원래 뛰어났다라는 건 나와. 대화 중에 그 말 중에 그녀의 죽음으로 드러나다. 밑줄 그 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맞습니다. 한 늙은 아전이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이 말하길 술증의 병이 골수에 들어 살 길이 없는데 어찌 혼인날을 물리지 않느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비와 할미가 그 여자에게 가만히 알렸더니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자, 침묵은 부정, 긍정 중에 이제 뒤에 나온 내용으로 여기서는 파악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혼인날이 다가와 색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술증을 보니 술증이 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폐병이야. 폐병. 세매골 쳐. 폐병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자, 병자의 모습이죠. 그림자가 걸어 다니다 이런 게 이제 저승사자가 걸어 다니는 모습 같은 거야.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내용이었지. 색시집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당연하죠. 딸이 저승사자, 저승으로 갈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손녀딸이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더니 그 여자가 얼굴빛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자, 괴로운 예물로 만든 남편의 옷이야. 남편의 이 몸에 맞게 결혼 예물을 준비할 때 옷을 지어서 보내줘. 그러니까 결혼 전에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결혼할 사람의 몸에 맞게 한 거죠. 또 누구의 옷이라고 불렀지요? 밑줄 그어. 저는 처음 바느질한 옷을 지키고 싶어요. 따라서 결혼 약속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야.
결혼 약속을 깨지 않겠다. 따라서 62번에 2번하고 2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가 C까지 읽어보고 D까지 읽어보건대 B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알려주는 뜻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4번으로 화살표를 해. 2에서 4로.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입니까? 이 말은 저번에 혼사를 정할 때는 자신의 남편감으로 배필로 어울린다고 하여 정한 것임을 지적해 준 거죠. 그래서 2, 4 묶어서 지우고 C는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자, 병자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생기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버섯 같다. 혹은 그림자가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지. 자, 결혼 당사자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 집에서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원래 잡았던 혼인날에 사위를 맞아들였습니다. 비록 혼인을 했다지만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은 빈 옷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폐병이 심해서 죽은 사람과 결혼한 것과 비슷했다는 거고, 즉 아직 죽지는 않았어. 거기 A 부분 앞에 보면 초래를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다고 했으니까 제시문에 근거해서 62번 답을 5번으로. 남편이 일찍 죽어. X해라. 여기는 죽기 전이라고 적어야 돼. 죽기 전이고 폐병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표현한 것. 병자,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일찍 죽었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안 맞은 거야. 반년 지나서 죽은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맥의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줘야지. 이 문제는 별표를 딱 여러분들도 쳐두고 최근에는 계속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현대소설에서 한 문제, 고전소설에서 한 문제. 그래서 어렵다고. 얼마 뒤에 함양군수 윤광석이 밤중에 기이한 꿈을 꾸고 감격하여 열부전을 지었다. 산청현감 이면제도 또한 그를 위하여 전을 지어 주었다. 거창에 사는 신도양도 문장을 하는 선비였는데 박씨를 위하여 그 절개와 의리를 서술하였다. 박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같았으니 어찌 스스로 나처럼 나이 어린 과부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길이길이 친척에게 동정이나 받을 것이다. 동정이나 받을 것이고 친척들에게는 이웃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을 면치 못할 테니. 망령된 생각은 개가 권유야. 개가를 하라는 거야. 원래 양반들 빼고는 사실은 얼마든지 개가를 할 수 있었고 양반 빼고는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그러니까 일부 종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반들에게나 필요했던 거야. 그게 60번 문제에도 이제 일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자, 개가 권유 이런 것들이고 아마 보쌈을해서 또 떠매갈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빨리 이 몸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랴. 이게 이제 서술자가 생각한 내용일 텐데 함양박 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추리를 한 겁니다. 그가 처음 상복을 입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장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고, 그 부분을 밑줄 그어줘. 장사를 끝낸 뒤에도 장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고 장사를 끝낸 뒤에도 연세법이야. 죽음을 참은 것은 소상이 있기 때문이었다도 밑줄 긋고 소상을 끝낸 뒤에도까지 밑줄을 그어. 소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소상을 끝낸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연쇄법, 연쇄살인사건 이거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제 대상도 다 끝나서 상기를 마치자 지아비가 죽은 것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 그 처음의 뜻을 이루었다. 어찌 열부가 아니랴. 63번 갑니다. 63번 문제는 가와 같은 표현 방식만 묻고 있다. 표현 방식에다 네모칸 치고 여기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표현 방식은 일단 표현 방식이니까 연세법이야. 그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개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전개되는 노래가 연세법이다. 1번 선택지는 별표를 친다. 63의 1번 선택지는
영농벽계와 슈형대듀난 이별을 원한한다. 이 구절이야. 그런데 이제 풀어서 줬어.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아름다운 새소리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자, 1번 선택지에는 시험 문제가 4, 5문제를 낼 수 있는데 첫째 주객 전도다. 이별의 아쉬워하는 주체는 시적 화자인데 그거를 푸른 시냇물이 혹은 아름다운 새소리가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주체와 객체를 바꿨어. 주체와 객체를 바꿨고 사람 흉내,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거나 뭐 생명체처럼 표현하는 거야. 영롱한 푸른 시냇물이 생명체인 듯 표현하는 거. 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푸른 시냇물 이런 거. 의인이 있고 감정이입이 있어. 이렇게 이별을 원망하다. 정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를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주객전도 이런 거는 좀 기억을 잘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는 번역이 돼서 그러는데 원래 원문으로 한다면 영농, 벽계와 수형, 대듀난 이별을 원한한다 시 관농별곡에서는 유일하게 음보 파격이야. 사음보가 아니라 영농, 벽계와 수형, 대듀난 이별을 원망하는 듯. 그래서 유일하게 6음보 구절인데 음보가 파격된 구절이 상충곡에도 딱 한 번 나오고 면왕정가에도 딱 한 번 나온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4문제나 있으니까 63번에 1번 선택지를. 학준아, 그거 네 옆에 누구냐? 아프냐 어디? 자, 거기 63번에 1번은 따로 공부할 게 있으니까 정리를 해. 63번에 1번은. 자, 달가 오지 마라. 내가 울면 날이 새고 밑줄 그어.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날이 새면 밑줄을 그어. 연쇄법. 자, 1번 선택지는 따로 별표를 쳐놔. 어떤 게 출제될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이게 발상 및 표현이 나올 때는 다 선택지를 비교해 줘야 돼. 감정이입이 나올 수도 있고 주객전도가 나올 수가 있고 의인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의인법을 또 대상의 인격을 부여한다든가 생명체인 듯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2번이 답인 건 보인다. 3, 4, 5는 묶어라. 이건 해학적인 요소인데 4번, 5번은 언어 유의가 있어.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그 다음에 외로운 꽃 춘향이가 나무녹중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동원의 새봄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네. 이와 춘풍은 이제 이도령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오야니 봄바람 뭐 이렇게. 그래서 3번, 4번, 5번은 1만 9만 석이라든가 1만 9만 양에서 해학적 요소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둔다. 연세법에 해당되는 게 63번 답 2번이야. 그 언어 유의에다가 따로 이 호질에서 이거 찾기가 어려운데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언어 유의, 특히 그 4번 선택지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호질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자, 의사는 의심이 많은 자. 의심이 많은 자 이 구절하고 그 다음에 유는 유라 하더니 선비는 아첨꾼이라 하더니 해서 이런 부분에 호질같이 언뜻 눈에 안 띄는 것도 동음미 이어 혹은 언어 유희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4번 선택지에다가 찾기가 어렵다. 잘 적어둔다. 4번 선택지에다가 저 두 개. 의사는 의심이 많은 자라. 호질에 나오는 언어 유희야. 그 다음에 선비는 아첨꾼이라 하더니 그거를 체크해두고 자, 유는 유라가 의사란 원체 의심이 많은 놈이라서 그 실전 69라고 써놔. 그 다음에 의사는 유는 유라 하더니는 실전 70에 있어. 그래서 호질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를 그 선택지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 구절을 찾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들이니까 정리를 해둔다. (63번) 답을 2로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61번 문제
자, 청춘 과부가야. 일단 뭐 낯선 가사지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달 같은 인생 보소. 밑줄 자식 없이 과부되어. 자식이 없네. 공통점이야 이런 게. 이렁저렁 지내다가 이내 몸 죽어갈지. 어느 자식 앞에 앉아 엄마 슬피 울고. 과부 중에 청춘 과부 금수에도 못 비할래. 금수만 또 못하다. 짐승이야 짐승. 아니 죽고 살자 한들 임 생각이 절로 난다. 애고답답 내 팔자야 가소롭다. 청산녹수 원앙새야. 자, 부러움의 대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고 적어도 청산녹수 원앙새. 뭐 실제 이 원앙새, 새를 보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사람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어. 밑줄 교태마다 보기 싫다. 부러움과 시기심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부러움과 시기심. 교태하는 내 거동을 내 차마 못 보겠다. 보기의 화자에게 함양과부가 했을 만한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었어. 1번 당신도 나와 같이 젊어서 과부가 되었으니 그렇죠. 둘 다 신세가 정말 처량하군요. 공통점 맞습니다. 2번 남편이 죽어 외롭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당신의 마음을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죠. 자, 3번 선택지 앞부분은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를 의지하고 라도 살 터인데 자식이 없으니 부분은 역시 공통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즉 여기 함양과부도 자식이 없고 청춘과부가의 시적화자도 역시 자식이 없으니까 3종 지도의 전통이 있어. 어려서는 부모님께, 결혼해서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식에게. 시대 배경은 그런 거고 둘 다 자식 없이 과부되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식이 있었다라면 그를 의지하고라도 살 터인데 자식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처지가 더욱 외롭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 5번 님을 잃은 것도 서럽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괴로울 것 같기 때문에 함양과부는 저는 자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4번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일단 4번 없어. 답으로 해두되 보기만 청산녹수 원앙새야 교태마다 보기 싫다를 사람에 대한 비유라고 봤을 때 이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시기할 수 있겠구나 해서 포괄적으로 보기만 해당된다라고 넓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보기의 내용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 함양과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61번 4번이라고 한다. 질문은 좀 많았던 문제고 60번은 복이라는 상위 항목이 가장 중요한데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첫 문장 읽어보고 마음을 다해 자신의 지아비를 섬긴다면 유부녀든 과부이든 누구나 연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연려는 다 될 수 있죠. 자, 마지막 단락봐. 그래서 과부들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집안의 높낮음도 가르지 않으면서 절개를 지키게 되었다야. 이것이 드디어 풍속이 되었으니 옛날 이른바 연려가 이제는 과부에게 있게 되었다. 과부가 아니어도 연려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나 세목골 쳐라. 그러나 연려란 어찌 과부에게만 있고 죽어야만 있는 것이겠는가. 필자는 자 밑줄 자신의 고울에서 태어나 그 행실이 뛰어나면서도 이러한 풍습 이걸 인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죽지 않아도 될 터인데 죽어야만 연려가 된다는 어떤 인습적인 요소. 풍습에 젖어 목숨을 버린 한 여인의 일대기를 적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소설이다. 자, 1번 선택지 위정자의 잘못 지적 X해. 위정자의 잘못이라고 안 나와 상위 항목에서. 그 다음에 2번 도덕성이 뛰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3번 평민들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해서 양반들의 행동 비판한 것도 아니고 자, 벼슬길에 나갈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5번 보자. 마지막 문장에서 끌어와 열려라 기릴 만한 박씨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게 안타까운 표시고 또 밑줄 죽어야 연려가 되는 풍습을 비판하려 하는 의도가 보기의 뒷부분에.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 부족으로 이제 틀리는 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위 항목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60번 답을 5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작품이 거의 10편 정도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그 내용이라도 알고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10편 정도인데 이제 문제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힘내자. 수고하셨습니다.